안녕하세요, 라뮤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 눈썹 천재편, 베이스 천재편에 이은 세 번째 쉐이딩 천재편이 왔습니다. 이번 쉐이딩 천재편은 기본적인 쉐이딩부터 응용하면서 이목구비를 만들어가는 쉐이딩 방법, 그리고 피부를 볼륨 있고 이목구비에 포인트를 줘서 뾰족하게 해주는 하이라이터까지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코는 얼굴의 중심이기 때문에 고다 보여야 하거든요. 코가 삐뚤다면 얼굴의 면적이 달라지면서 비대칭 얼굴로 보여요. 코가 중앙에 있지 않고 만약에 살짝 이렇게 삐뚤다, 그런다면 이쪽 얼굴이 면적이 더 넓어지는 거죠. 콧대를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코는 딱 여기 중앙에 중심으로 고다 보여야 해요. 근데 일직선으로 뻗어 있으면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굴곡을 주되 뻗어 보이게 해줘야 해요. 그리고 눈썹 있죠. 눈썹 앞머리에서 이 코끝까지의 길이가 길면 중심부가 긴 느낌이 들어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 길어 보이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요 비율을 체크를 해서 이렇게 잘 나눠줘야 하는데, 눈썹 천재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눈썹 앞머리 있죠. 이 앞머리를 살짝 내리면 코 길이 짧아지고 이마는 좀 더 넓어지는 거, 얘를 올리면 코는 길어지고 이마는 좁아지는 거,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코 쉐이딩 같은 경우는 눈썹의 시작점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눈썹 천재편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 카드를 클릭하시면 바로 보러 가실 수 있습니다. 보시고 눈썹 천재가 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진한 컬러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짙고 인위적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섞어서 사용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가장 넓은 면적에 칠해주는 베이스 컬러는 피부톤보다 한 톤 정도 어두운 걸 사용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조각 쉐이딩 있잖아요. 그 조각 쉐이딩 같은 경우는 2톤 정도 어두운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두운 톤은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컬러를 깔고 그 위에 어두운 컬러를 이렇게 포인트 지점에 딱딱 찍어서 코에 입체감을 좀 더 주는 거죠. 피부톤보다 어두운 걸로 쉐이딩을 해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코가 어떻게 보이진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림자 톤이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게 되면 명암 대비가 확실하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림자들 사이에서도 이 명암 대비가 있어야 돼요. 점차 어두워지는, 점차 그라데이션이 되는 쉐이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쉐이딩 할 때 블렌딩을 꼭 잘해주셔야 된다. 잘 되지 않으면 어색하고 경계가 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블렌딩이 꼭 모든 게 잘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조각 쉐이딩을 넣어줬을 때는 그 부분을 완벽하게 블렌딩이 되면 오히려 그 조각 쉐이딩을 한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중심인 코가 고다 보여야 된다. 두 번째, 피부톤보다 한 톤 또는 2톤 어두운 거를 믹스해서 사용해야 된다. 세 번째, 그림자 사이에서도 명암 대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이 명암 대비가 꼭 블렌딩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에 사용할 브러쉬는 어떤 게 좋을까요? 짠! 이 세 가지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보시면 브러쉬가 되게 작아요. 코는 부위가 작잖아요. 큰 브러쉬 사용하면요, 정교하게 내가 원하는 그림자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통통하면서도 블렌딩이 잘 되는 블렌딩 브러쉬, 작은 총알 브러쉬, 완전 가늘은 타입의 브러쉬입니다. 요거까지는 좀 필요는 없고 딱 2개만 있으면 완벽하게 코 쉐이딩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섀도우 브러쉬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섀도우 브러쉬를 사용하면 블렌딩이 잘 안 돼요. 하라면 할 수는 있지만 요 도구가 코 쉐이딩이 훨씬 잘 된다.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작은 거,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오는 그런 총알 브러쉬보다 좀 작아요. 미세하게 딱딱 그림자를 넣어서 코를 축소를 시켜준다거나 코끝을 올려준다거나 아니면 코를 오똑하게 세워준다거나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요겁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크기가 크지 않은 거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윤곽 같은 경우는요, 그림자의 힘을 어디에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하게 그 윤곽의 형태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분위기가 엄청 달라져요. 얼굴의 분위기. 그래서 만약에 촥촥
안쪽으로 두 개가 같이 들어간다. 볼록하고 오목하고 볼록하고 오목하고 굴곡 있는 얼굴형도 만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부위를 넓게 칠하고 들어간 부위를 안 칠하고 또 나온 부위를 이렇게 넓게 칠한다. 그러면은 착시 효과로 전체적으로 좀 매끄럽고 굴곡이 없는 그런 얼굴형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것의 위치, 어느 정도 안으로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윤곽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윤곽 쉐이딩 같은 경우는요, 눈썹 뼈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입술 있죠? 여기 이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볼륨이 차 있어야 되는 부분에 그림자가 들어가면 얼굴이 칙칙하고 어둡고 안색이 안 좋아 보이거든요. 너무 욕심내서 하지 말자. 대신에 여기 조각 쉐이딩 해주면요, 얼굴 면적 자체가 작아지고요, 얼굴형도 예쁘게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윤곽 쉐이딩용 컬러는 피부톤과 잘 맞는 톤을 사용해야 효과적인 쉐이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윤곽용 브러쉬인데요. 윤곽용 브러쉬는 굉장히 부드러운 모질의 브러쉬를 사용해줘야 돼요. 억세거나 좀 두꺼운 브러쉬를 사용하게 되면 칠을 하면 할수록 모를 따라 결이 생기는데 파운데이션을 다 걷어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브러쉬 자국이 안 나는 좀 부드러운 섬세한 몰을 사용하는데, 작은 브러쉬보다는 크고 넓은 거를 사용하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통통한 거 있죠? 얘를 바르면 좀 진하게 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뭐가 설렁설렁 하면서도 부드럽고 넓게 포진돼 있어서 이렇게 쓸어주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되는 그런 브러쉬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전체적으로 한번 쓸고 포인트 조각 쉐이딩이 필요해요. 얼굴의 외곽의 선을 샤프하게 따는 블렌딩 브러쉬를 추천을 드려요. 요거 같은 경우는 되게 땅땅해서 발색이 엄청 잘 나오거든요. 크림뉴 블렌딩 하기도 좋고요. 코 쉐이딩 할 때 소개해드렸던 이런 블렌딩 브러쉬는 이렇게 작은 부위에 이렇게 이런데 면적을 쓸어주는 용도 쓰는 거죠. 그래서 한 요 정도 부위를 베이스 컬러 깔았다. 이걸로 중앙에 이렇게 진한 색을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냥 쓱쓱쓱쓱 넓게 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이 조각 쉐이딩 정말 중요해요. 이걸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얼굴형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고요, 이 면적 자체를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코도 그렇고 얼굴형도 그렇고 두 톤을 사용해서 베이스 쉐이딩, 조각 쉐이딩 딱 두 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피부 타입에 따른 제품군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쉐이더 같은 경우는 크게 파우더 타입과 크림 타입이 있죠. 요철이 많은 피부 같은 경우는 쉐이더를 잘못 사용하면 볼 부분 있죠. 블랙헤드처럼 이렇게 콕콕콕콕 박히기도 하고 고르지 못한 발림이 된다 그러면 얼룩덜룩해 보여서 기미가 짙게 낀 느낌? 그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철이 많은 피부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 프라이머 꼭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프라이머 사용하고 파운데이션 바른 다음에 이제 쉐이더는 리퀴드 타입이나 크림 타입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게 발랐을 때 잘 펴발라지는, 피부에 착 밀착이 잘 되는 그런 제품을 먼저 사용하고, 여기 외곽이 끈적끈적하면 또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깔아주고 그 색과 비슷한 파우더 타입으로 한 번씩 쓸어서 정돈하는 정도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요철이 있는 피부는 꼭 주의해서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 외 피부는 어떤 제품을 사용해도 무방하니까 본인에게 맞는 거 아무거나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리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스로 까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셔야 돼서 쉐이딩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두 톤을 사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리퀴드로 베이스 깔고 그 다음에 좀 더 짙은 다른 걸로 조각 쉐이딩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상은요, 피부톤에 맞는 컬러를 사용하면 좋은데요. 이 피부톤에 맞는 컬러를 고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본인의 목색과 맞추는 게 가장 쉬워요. 파운데이션 고를 때 톤별로 해서 되게 신중하게 고르잖아요. 근데 쉐이더도 똑같아요. 신중하게 고르셔야 돼요. 쉐이더 같은 경우는 뭐 추천 제품을 받았을 때 애쉬한 계열이다, 붉은기가 없다, 노란기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쉐이더를 사용을 하거든요. 사실 이 쉐이더도 본인이 쓰는 파운데이션 컬러, 본인이 원래 갖고 있는 피부톤 중요한 요소로 생각해서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발라보고 사용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옐로우 톤 피부가 너무 붉은색을 사용한다거나 너무 애쉬한 컬러를 사용한다고 하면 피부색이랑 따로 놀거든요. 옐로우 톤의 피부가 약간 옐로우 베이스를 사용한다. 그러면 옐로우 계열의 브라운, 거기에 약간의 채도가 빠진 쉐이더를 사용하시면 돼요. 또는 파운데이션 컬러에 맞춰서 두 톤 정도 어두운, 만약에 쿨톤의 파운데이션 쓴다, 쿨톤인데 두 톤 어두운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됩니다. 파운데이션을 21호를 평소에 사용한다. 베이스 컬러로 까는 거는 한 23호가 좋고 조각 쉐이딩용으로는 한 26호, 25호 정도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애쉬 컬러 많이 사용하잖아요. 붉은기 빠진 거. 붉은기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톤이 어색하고 상기돼 보여요. 근데 너무 애쉬한 계열을 사용하면 되게 탁해 보이고 칙칙해요. 가지고 있는 컬러에서 톤이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얼굴 윤곽보다 코를 먼저 빚어준 다음에 윤곽을 빚어주면은 이 느낌에 따라서 요 느낌도 조금씩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 쉐딩부터 해볼게요. 제가 사용할 제품은 요 두 가지 컬러인데요. 아래는 베이스용이고 요거는 이제 조각 쉐이딩용이에요. 아래쪽은 제 피부톤보다 한 2톤 정도 어둡긴 한데 채도가 있는 컬러예요. 그래서 베이스 컬러로 깔았을 때 칙칙해지지 않고 생기를 유지하면서 그림자 역할을 해주는 컬러라서 요걸 요즘에 자주 사용하고 있고, 요 조각 쉐이딩 같은 경우는 애쉬한 브라운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림자의 역할을 확실하게 좀 잘 해주는 좀 진한 컬러입니다. 먼저 이 밝은 컬러를 사용해서 콧방울의 위치를 잡아줘요. 대부분 위에서부터 많이 잡으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부터 잡으면은 코의 길이를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내 코가 어디 지점에서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 지점의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콧방울이 여기 있는데 사실상 저의 콧방울의 아래 위치는 여기가 맞는데, 저는 코가 짧고 뭔가 코끝이 더 이렇게 솟아오른 그런 코 모양을 좋아해서 저의 원래 위치인 콧방울 아래 여기 말고 여기 요 위로 한참 올라가서 그림자 영역을 잡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잡아주면 코끝이 봉긋하게 스면서 이쪽이랑 느낌이 다르죠. 얘가 그림자가 생김으로써 콧방울의 위치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이제 코가 길어서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자의 위치를 좀 높게 잡고 코의 길이가 좀 짧아졌죠. 저는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원래 이제 콧방울부터 다 잡아주고 여기 위치도 잡고 이렇게 해주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콧대의 길이나 모양을 잡는 게 익숙해지기까지는 코끝 지점과 콧대 지점을 지정해준 다음에 다른 그림자를 넣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콧방울 아래 지점 잡았죠? 그 다음에 이 눈썹 아래 지점, 요거를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되느냐, 나는 코 길이가 짧은 게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눈썹 시작점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은 짧은 코를 보완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나는 코 길이가 긴 게 싫다 하신다면은 눈썹 시작점에서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살짝 떨어진 요 정도에서 시작해주는 게 좋아요. 그림자를. 저는 평소에는 한 요 정도에서 시작해서 코를 좀 이렇게 짧고 오똑해 보이게 하는 걸 선호하거든요. 일단 지점을 찍어줘야 돼요. 이렇게 우산을 씌우듯 감싸듯이 이렇게 눌러주면서 여기 위치에 맞춰서 이쪽도 이렇게 코가 시작되는 느낌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살짝만 포인트 잡아줬는데도 코가 좀 짧아 보이죠? 여기에서 아랫면 있죠? 콧볼 흉 올라가 보이죠? 코가 짧아져서 얼굴의 중앙 부위 여기가 되게 짧아져요. 그러면은 얼굴이 동안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하면은 되게 인위적인 코 쉐이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콧방울 있죠? 약간 다이아몬드 형태로 그 비중격 연골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자체도 더 이렇게 솟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한 다음에 이제 콧대를 이어주는데 약간 사선으로 모이게 이렇게 칠해주고 있어요. 코에 자연스러운 굴곡이 생기면서 원래 코가 저렇게 오똑하구나, 되게 수술한 것 같지 않다, 그 느낌 낼 수가 있습니다. 코벽 같은 경우는 너무 진하게 잡아주면 어색하거든요. 이렇게 블렌딩해서 풀어주는 형식. 근데 저는 지금 약간 이런 형태로 그림자를 지금 넣어주고 있잖아요. 코가 짧은 분들은요 무조건 일직선으로 떨어지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코가 약간 휘거나 삐뚤은 분들은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쪽이 더 튀어나왔다 그러면 튀어나온 부분을 더 안쪽으로 그림자를 넣고 공간이 좀 부족한 부분은 좀 넓게 해주면 되는데, 요거는 제 성형외과 1편에 흰코 유형의 손님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나는 콧대가 두툼하고 넓다, 코뼈가 한 요 정도에 있다, 여기 정도로 두껍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림자를 한 요 정도로 줄여서 선을 잡아주듯이
시작점을 잡아주면 두툼한 코도 이렇게 얄쌍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부리 코 같은 경우 있잖아요. 측면에서 보면은 매부리 코의 형태가 보이는데 그런 분들은 내가 여기가 튀어나왔다. 그럼 튀어나온 부위에 그림자를 넣고 그리고 튀어나오고 꺼진 부분 있잖아요. 꺼진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해주면 약간의 착시 효과로 얘가 그런 느낌을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아시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요거 가운데 그림자 넣어주고 1차로 베이스 코 쉐이딩을 해줬는데요. 여기에 이제 조각 쉐이딩이 들어가면 돼요. 보면은 지금 제 피부 메이크업이 엄청 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을 되게 얇게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쉐이딩을 해주고 그 다음 컨실러로 하이라이팅 효과를 주거든요. 이제 얇게 깔라진 부분에다가 덮어야 되니까 파운데이션은 최대한 얇게 까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쉐이딩 할 때 붓자국이 날 수가 있거든요. 너무 두껍게 깔면 닦이지 않게 이렇게 좀 부드럽게 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쓸다 보면 결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위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결을 없앨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각 쉐이딩을 해줄 건데요. 이 진한 컬러를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이 베이스 컬러로 잡지 못한 모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조금 더 잡아줄게요. 이 콧방울 윗면 잡아주면서 여기 이어주고 이거를 따라서 이렇게 여기 코끝도 찌르고 여기도 찌르고 싶으면 콧대 시작점 있죠? 여기를 좀 더 이 콧대가 훨씬 확 잡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포인트로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블렌딩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걸로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게 콧방울 윗면을 이렇게 끊어주고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해줬잖아요. 자연스럽게 얘가 꺽쇠가루 모양이 되는데 X자로 마지막으로 한번 쓱쓱쓱쓱 정돈을 해주면 끝! 그 다음에 이제 얼굴에 윤곽을 잡아줄게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베이스 컬러를 넓은 브러쉬에 묻혀서 얼굴에 전체적인 윤곽에 그림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턱뼈 끝나는 라인 여기를 시작으로 점차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브러쉬에다가 이렇게 묻혔는데 여기에 양이 제일 많이 묻어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기가 진해지고 여기 옅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세워서 끝에 턱뼈를 이렇게 잡고 이 턱선의 뼈를 따라서 여기를 중심으로 양쪽까지 쉐이더를 묻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쪽에서 올라오게 여기 구레나루 부분이랑 여기 하악각 부분 이 부분을 눌러줘야지 면적이 좁아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얼굴이 오히려 좀 부어 보일 수가 있어요. 깍깍깍깍 눌러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빡! 깎는다 생각하고 관자놀이 아래쪽 일직선으로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뼈를 따라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림자를 그라데이션 해주는 거죠. 여기를 눌러주면은요 광대뼈가 약간 돌출돼 보이던 게 이렇게 눌러졌거든요. 이제 광대뼈가 이렇게 해서 딱 꺾이는 느낌이 좀 인위적이니까 이 부분은 살짝 안쪽으로 둥글게 그라데이션을 시켜주는 거예요. 일직선이 아니라 살짝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턱끝은요 얼굴이 딱 정면에서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칙칙해 보일 수 있어서 아래쪽 위주로 위에는 살짝 아주 살짝 올라오는 정도로만 이렇게 칠해주면 베이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또 조각 쉐이딩을 해주는데요. 어두운 색을 여기 구렛나루 부분 있죠? 채워주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귀 앞쪽 뼈의 경계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여기가 확실히 귀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좀 끊어주니까 얼굴이 면적이 훨씬 더 작아지죠? 전체 다 칠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만 잡아주면 돼요. 이 턱뼈가 여기인데 여기보다 살짝 1cm 정도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파줘요. 이렇게 둥글게 깎이는 느낌으로 이 턱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착 깎이는 느낌이 아니고 여기가 좀 사는 게 좋아서 뼈 있잖아요. 여기를 눌러서 아래쪽이 선명해 보이게 안쪽으로 넣어서 그림자를 넣어주고 있어요. 블렌딩은 깨끗한 브러쉬로 목이랑 연결해서 한번 앞쪽 말고 옆쪽만
이렇게 좀 연결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까지 쉐이더의 역할은 끝이 났는데요. 이렇게 그림자만 딱 잡아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볼륨감을 더해줘야 더 확실한 이 컨투어링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파운데이션을 얇게 까는 이유가 그 위에 컨실러로 하이라이팅 효과를 주면서 피부를 깨끗하게 보정하기 위해서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이라이터 역할을 해주는 컨실러를 사용해 볼게요. 저는 킬커버의 에어리핏 컨실러를 사용할 건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2.5 BY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이게 양이 되게 적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용했을 때는 양 너무 작은 거 아닌가 했는데 지금 저 이거 하나 가지고 진짜 오래 쓰고 있어요. 저 맨날 사용하는데. 컨실러도 컬러 선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는 약간 옐로우 베이스 컬러거든요. 저는 파운데이션도 약간 옐로우 톤을 사용하고 약간 따뜻한 계열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옐로우빛의 상아색 컨실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너무 옐로우적인 느낌이 아니고 중간에 있는 그런 컬러라서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리고 이제 컨실러로 우리가 윤곽을 잡아줄 때 이거는 이제 리퀴드 타입인 거고 크림 타입도 있잖아요. 제가 사용했을 때는 묽은 발림에 커버의 역할도 하면서 윤곽의 볼륨도 살려주고 피부결을 매끄럽게 해주는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딱 이 제품이 그렇게 사용하기 좋아요. 하이라이터용 컨실러는 이 얼굴 중앙 부위 있죠? 지금 우리가 쉐이딩 이렇게 해줬고 여기 코 들어갔고 여기 빈 부분 눈 아래쪽에서 이렇게 이 부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량으로도 되게 넓은 영역에 다 발라줄 수가 있어서 조금만 찍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앞볼 튀어나온 부분 있죠? 아래쪽에도 이렇게 밝혀주면 얼굴이 좀 빵빵하게 볼륨이 살아 보여요. 요거는 퍼프 사용해서 펴발라줄게요. 제가 에어리핏 컨실러를 성형외과에서도 피부 타입이 저랑 좀 다른 분들한테도 사용을 많이 했는데 모든 피부에 되게 잘 맞아요. 피부 표면이 되게 매끄럽게 착 밀착이 되거든요. 피부 표현이 두껍게 표현이 안 돼서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커버력이 되게 좋고 엄청 얇게 발리다 보니까 파운데이션만 발랐을 때보다 훨씬 더 도자기 피부처럼 표현이 되거든요. 더 화사해지고 밝아지면서 대비 효과로 좀 이렇게 볼륨감 있게 보이는 거 느껴지시나요? 반대쪽에도 발라볼게요. 콧대는 제가 여기 그림자 넣었잖아요. 여기랑 요 코끝에만 살짝, 이마, 앞턱, 콩콩콩콩, 방울은 살짝 위쪽에, 콧대는 일직선의 느낌으로, 이마는 위쪽 위주로. 좀 조각상처럼 보이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에도 칠해도 되는데 턴이 좀 우아한 그런 얼굴 느낌을 내고 싶다 그러면 이 눈썹 중앙 부위 있죠? 여기는 생략해 주는 게 좋아요. 앞턱은 약간 아래쪽 위쪽 말고요. 위쪽 위주로. 앞턱만 떡칠하면은 앞턱이 너무 튀어나와 보여서 여기서 경계를 아까 우리 칠했던 여기 앞볼 볼록하게 해준 부위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니까 피부가 확실히 더 깨끗하고 환해졌죠? 커버도 깨끗하게 잘 됐고 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이라이터가 있는데요. 국소 부위에 이제 정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느낌, 튀지 않은 느낌, 광채가 나는 느낌이 난 싫다. 요 상태로 끝내면 되고요. 입체감을 살리고 싶고 글로우한 피부로 표현하고 싶다. 반짝반짝 윤이 나고 싶다. 하이라이터를 발라주면 돼요. 저는 이렇게 두 종류를 거의 사용을 하는데요. 커버를 잘 해줬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이제 묽은 하이라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깔아놓았던 파운데이션이나 컨실러나 쉐이더가 다 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얹어줄 수 있는 파우더 타입을 사용하면 되는데 파우더 타입 중에 그냥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뽀송한 가루 타입이 있고요. 이렇게 좀 촉촉한 하이라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묽은 하이라이터를 피부 표현을 해준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파우더 타입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잘 쌓인다는 거. 요거는 이제 오일광이 나서 좀 이렇게 발사가 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좀 국소 부위에 콕콕 찍어주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좋고요. 요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타입이고 피부 속에 약간 비치는 듯한 유리알 같은 피부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얼굴 전체에 많이 발라도 돼요. 우리가 여기 그림자 해놓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는 절대 바르면 안 됩니다. 이 하이라이터도요.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골드펄, 핑크펄, 오팔펄, 아이보리 계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오늘 어떤 색조를 사용했는지 포인트를 둬서 컬러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약간 화이트 느낌이에요. 코끝 있죠? 여기 그림자의 경계 아랫부분, 바로 윗부분. 코끝이 갑자기 이렇게 빡 살았죠. 하이라이터를 콧등에 칠할 때는요, 아래 방면으로 이렇게 칠하면 안 되고요. 브러쉬를요, 코끝 있죠? 닿는 면. 여기다 이렇게 터치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심에 오똑하게 솟은 부위에 대가 넓게 잡히지 않고 아주 얄쌍하게 자연스럽게 된답니다. 그다음에 코를 오똑해 보이게 해주고 볼도 훨씬 더 살아나게 해주는 방법인데요. 여기 코 그림자 있죠? 코 그림자를 여기 눈 앞머리에서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펴발라주고, 이 코와 볼이 분리가 되면서 좀 더 입체적인 얼굴이 되죠. 눈도 훨씬 더 시원해지고, 그리고 여기에 입술선이랑 인중 부분에 꼭 칠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높은 부위에 얘가 묻어요. 그리고 여기 입술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부위 있잖아요. 나오는 부위의 윗면. 앞턱에 윤기가 살면서 볼륨감 있어 보여요. 눈두덩도 꼭 칠해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섀도우는 거의 여기까지 칠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경기가 생기고 여기는 맨살 피부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이렇게 쓸어주면 은은한 빛이 나면서 섀도우가 아주 자연스럽게 연장이 되는 듯한 느낌? 눈썹뼈에 칠해서 얘가 도드라져 보이면서 눈매가 깊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기도 하지만 화장의 완성도를 높여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눈 아래 여기 광대뼈 있죠? 여기다 칠하면은 광대가 좀 튀어나와 보이면서 오히려 여기 광대 부분이 좀 들어가 보이기도 하거든요. 나는 여기 튀어나오는 게 싫다, 칠하지 않는 게 좋아요. 볼이 난 차올라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앞쪽에만 여기도 한번 칠해줄게요. 딱 빛을 받으면은 오 여기 지금 빔이 생겼죠? 얼굴이 안으로 집중돼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약간 꺼진 부위에도 한 번씩 쓸어주고, 마지막으로 턱 길이를 좀 줄이고 싶다. 하이라이터와 입술 경계 부분 있죠? 여기 이제 그림자를 넣어서 여기 기장감을 좀 줄여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제가 늘 해주는 건데요, 브로우 픽서인데요, 투명해요. 떠있는 잔머리를 모아서 광대뼈는 붙여주고 여기는 좀 띄워줘야지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럼 여기 폭이 확실히 좁아졌죠?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죠? 오늘은 쉐딩 천재를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쉐이딩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쉐이딩 원리만 알면 정말 쉬워요. 쉐이딩이 잘 되려면 본인의 얼굴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내가 어떤 얼굴형을 갖고 싶은지, 아니면 어떤 이목구비를 갖고 싶은지, 그것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쉐이딩 같은 경우는 정해진 기준이나 어떻게 해야지 꼭 예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이 없어요. 각진 게 좋다 그러면 각지게 표현하면 되고요. 나는 근데 여기 각진 게 좀 스트레스야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더 안쪽으로 깎아주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코 모양도 있잖아요. 코가 길어 보이게 하는 법, 짧아 보이게 하는 법, 두꺼운 코뼈를 좀 얄쌍하게 하는 거, 메구리 코도 보완하는 거,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했었잖아요. 저는 약간 짧은 코를 좋아하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얼굴의 이목구비는 1mm만 달라져도 이미지가 완전 바뀌거든요. 여기서 얼마큼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정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 꼭 참고를 해서 쉐이딩 할 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쉐딩 천재편을 했지만 다음 천재편은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보다 내일 더 예뻐지세요. 안녕!